예, 안녕하세요. 우리 투자사 보면요. 최근에, 쓸게요, 여기다가. 최근이라면 뭐, 한 1년 정도 이내부터 해서요. 계산 문제 숫자가요. 이전까지는 제가 시험 보면 한 13문제?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많으면 한 20문제 수준까지도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전 기준으로 뭐 계산 문제가 한 10문제, 뭐 11, 12, 뭐 요 정도 나올 때는 뭐 계산 문제를 포기해도 우리가 이제 합격하는데 뭐 이렇게 뭐 불가능하진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투자자산 운용사 시험에 어떤 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계산 문제가 조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투자 계산 문제를 포기하는 것은 합격하기 싫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전체 한 20% 수준까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38회 때 제가 39회죠. 39회 때 제 계산 문제 해보니까 21문제 그랬어요. 물론 이제 계산 문제 어디까지 볼 것이냐 다르지만 제가 봤을 때 한 21문제 정도가 계산 문제로 나왔어요. 그러면 좀 많이 나온 거죠, 평소보다. 자, 그래서 요 계산 문제 패턴들 있잖아요. 뭐 모든 패턴을 다 여기서 다루진 않고 여러분들 이제 계산 문제 포기하신 분들 있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한테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요런 유형의 계산 문제들은 그냥 요렇게 빨리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라는, 익히기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몇 개는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건질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죠?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지마 이게 아니라 천천히 보시면서 같이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문제는요 다 나온다. 다 나온다. 알죠? 한창 유명한 거 다 나온다. 2판 교재에 실린 내용 문제를 제가 일부 발췌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산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부동산 파트,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되지 않는 파트들은요, 계산 문제로 제가 안 본 거예요. 예를 들어 세법에서도 보면요, 뭐 증여세나 이건 이제 증여공제 한도 숫자가 나온다고 다 계산 문제냐? 좀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그죠? 이런 거 금융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이거 계산하는 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이거 계산 문제로 봐야 되냐? 뭐 계산이긴 하지만 저는 그 세법에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그냥 계산 문제로 간주 안 하고 좀 하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계산 문제다라는 거는 여기 언급한 파트예요. 부동산 파트는 계산 문제가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근데 드물어요. 뭐 대표적인 계산 문제가 아마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은 난이도 차원에서 계산 문제가 쉽게 나올 수 있겠죠. 순수익이 50억이야. 자본환급률이 10%, 수익환원법으로 이거는 50억에다가요. 자본환급률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500억 이렇게 계산돼요. 쉽게 계산되죠. 얘네들은 어떤 가치평가의 기초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계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요. 요 투자 분석 기법하고요. 위험 관리. 그다음에 저기 보면은 뭐 투자 성과, 채권, 그다음에 이제 분산 투자 기법. 요쪽 뒷부분이 좀 많이 나와요. 투자 분석 기법에서도 나오는 거 보면요. 이처럼 시장 배수를 써라. 대표적인 시장 배수가 우리가 PBR이 있고 퍼가 있어요. 그죠? 얘를 이제 어떻게 정의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의해요. 즉 현재 주가하고 1년 후에 추정된 어떤 당기순위. 그러면 이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계산하죠. K-G 단 G는 B 곱하기 ROE.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퍼고 PBR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PBR은요. ROE 곱하기 퍼 하면 계산돼요. 요 31번 42번 보시면 31번 41번 문제 유형이 같잖아요. 31번 보시면 볼까요? 자, 그대로 쓸게요. 배당 성향이 30%다. 요 B가 유보율이에요. 유보율. 그러면 1-B는요. 이게 배당 성향이에요. 그대로 공식에 대입할게요. 0.3. 자기 자본 수익률이 10%예요. 이게 뭐예요? 성장률이 B 곱하기 ROE잖아요. 10%고 배당 성향이 70%니까
유보율이 70%예요. 거기다가 여기 자본 수익률이 10%. 그러다 보니까 두 개 곱하면 7%가 이익의 성장률이에요. 자본 비용이 10% 빼기 7%. 0.3, 0.03이잖아요. 10배. 이렇게 계산이 돼요. 요거 2번. 41번도 보시면, 자, 봐봐요. ROE 줬죠? 배당 성향 줬죠?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이름 용어만 살짝 바꿔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주주의 자본 비용이나 주주의 요구 수익률, 주주의 투자의 기회 비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의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의어의 이름만 바꿔가지고 문제 낸단 말이에요. 계산 문제가 굉장히 쉽다. 그쵸? 포기하시면 안 된다. 하는 거고. 또 시장 배수 계산할 때 우리가 per PBR도 있지만 EV, EBITDA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증자를 고려하고 있대요. 한 주당 주가가 얼마냐? 그러니까 EV가 20억이고 얘가 60억이잖아요. 두 개를 곱하면 그 우리가 계산하려는 기업의 EV가 나오겠죠? 60억 곱하기 20억이니까 1200억이에요. 근데 EV가 뭘로 계산되어 있냐? 주주가치에다가요. 순부채, 쉽게 말하면 부채 빼기 보유 현금 이렇게 써 있어요. 물론 EV를 자세히 계산하면은 복잡한데, 그죠? 우리 이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안 나와요. 1200억이고, 지금 물어보기에 뭐예요? 주주가치예요. 그러니까 한 주당 주주가치가 얼마냐? 그러니까 우린 얘를 계산해야 돼요. 주주가치에다가. 근데 부채, 채권자 가치가 곧 부채 가치잖아요. 다 합쳐서 400이 있다는 거예요. 1200. 주주가치는 빼면 800이죠. 800억 원이 주주가치네? 근데 한 주당 주가잖아요. 그럼 발행주수로 나눠줘야죠. 200만 주. 200만 주로 나눠주면 한 주당 4만 원. 2번 이렇게 가시는 거죠. 쉽죠? 그러니까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ROE하고 ROA 물어보는 건데요. 얘도 꾸준히 나와요. 자, 보시면 ROE라는 거 제가 영어로 쓸게요. 쉽게 말하면 이제 에쿼티. 주주 거죠? 주주 투자본에다가 당긴 순이익. 이거 비중이에요. 그래서 ROE로 우리가 브렉다운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당기 순이익에다가 매출액에다가 총자산, 토탈 에셋에다가 에쿼티. 아유, 태블릿이 오래돼가지고 잘 써지지가 않네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ROA라는 건 뭐예요? ROA는 넷인컴인데 뭐예요? 토탈 에셋이에요. 토탈 에셋.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도 넷인컴에다가 세일즈에다가 토탈 에셋. 그러니까 ROA가 뭐냐면 여기 오른쪽 끝에 있는 얘가 있으면 ROE, 없으면 ROA예요. 그러니까 ROE를 다시 쓰면 ROE는 여기까지 서로 같잖아요. 그러니까 ROA에다가 총자산, 자기자본 이렇게 되죠. 총자산은 주주가치하고 쉽게 말하면 이 자본이라는 게 주주가치인 거잖아요. 주주가치하고 부채 비율이 부채의 가치가 총자산이죠. 자, 보시면 ROE가 ROA의 5배래요. 그러니까 ROE는 5배니까 5ROA야. 그쵸? 그러면은 ROE 대신에 5ROA로 다 대입할게요. 그럼 이 수식은 5ROA에다가 ROA 총자산 주주가치죠. ROA 서로 없어져요. 그러면은 계산하면 총자산은 5배 곱하기 주주가치. 그쵸? 근데 지금 뭐라냐? 총자산이 300억이래요. 300억은 5배 곱하기 주주가치. 그러면 주주가치는 얼마가 나와요? 300억 나누기 5죠? 60억이 나와요. 그럼 총자산이 300억 중에 60억 주주가치 빼면 240억이 부채가치가 나오죠?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런 문제가 뭐냐? 36번, 40번 다 이 같은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문제 이렇게 외워두시면, 그죠? 푸는 법 알아두시면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시지 마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유형 문제가 이 패턴이 배당 모형을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배당 모형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나오는 게 항상 성장 배당 모형, 뭐 일정 성장 배당 모형 해서 이거 좀 현재 주가가 D1에다 K-G예요. 단 G는 B 곱하기 ROE. 여기서도 할인율 계산해요. 할인율은 요 K를 계산한 거거든요. 어떻게 되냐? 요 K를 본다면 D1에다가 P0 이렇게 계산된단 말이에요. 그럼 볼게요.
요거를, D1이라는 거는 한 주당 배당금이잖아요. 현재 당기 순이익에다가, 여기서 배당률이니까 유보율을 1 빼기 유보율이 배당률이잖아요. 거기다가 1 플러스 G만큼 성장하고, P0의 G예요. 요 G라는 거는 뭐 배당의 성장률, 혹은 한 주당 순이익의 성장률, 혹은 당기 순이익의 성장률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계산해볼까요? 4,000원 넣어. 그죠? 공식대로 넣으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배당 성향이 50%니까 이때는 이제 0, 그렇죠? 50%면 배당 성향도 50%고 유보율도 50%니까 헷갈리지 않아도 돼요. 순이익 증가율 4%. 현재 주가가 얼마지? 10,000원이에요. 거기다가 순이익 4%. 요거 계산하면 대략 얼마가 나오냐면요. 24.8 정도가 나와요. 제일 가까운 거니까.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EVA 계산하는 문제가 또 요 단골로 나와요. 근데 EVA를 알려면 EVA의 공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EVA는 이렇게 되겠죠? 영어로 쓸게요. 우리가 말하는 EBIT 하면 영업이익이죠. 1-T. 세후 영업이익에다가 투하 자본에다가 WACC예요. 아이고, 그쵸? 아이고, 이 끝에가 안 풀리냐? 또 WACC는 어떻게 계산하냐? 타인 자본, 세후 타인 자본 비용에다가 전체 쓰는 돈 중, 주주 자본에다가 전체 쓰는 돈,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자, 여기 볼게요. 영업이익이 250억이고, 영업 투하 자본이 300억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영업이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할게요. 투하 자본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비중이 다음과 같을 때, 근데, 일반적으로 자기 자본 비용이 타인 자본보다 높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비용은 각각 10%이며, 쉽게 쓰면 여기 보시면 이게 오타네. 예, 그죠? 예,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비용이 각각 10이 아니라, 여기가 오타가 났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보고 나면서 오타가 났네. 자기 자본 비용 얼마, 타인 자본 비용 얼마. 근데 이거 모르더라도 우리가 자기 자본 비용이 타인 자본 비용보다 크다라고 봐요. 자, 크기 때문에 그 뭐냐? 그러면은 타인 자본을 많이 쓰면 쓸수록 WACC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EVA가 제일 높은 걸 계산하려면 WACC가 제일 낮아지는 거를 계산하면 돼요. WACC가 제일 낮아지는 거. 언제냐? 남의 돈을 많이 쓸 때잖아요. 그럼 전체 이 회사가 쓰는 돈 중에 남의 돈을 제일 많이 쓸 때가 언제냐? 타인 자본 비중이 제일 높을 때예요. 이 A죠. 그러니까 이 38번 문제는 사실은 계산해라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계산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런 문제들은요.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WACC가 제일 낮은 걸 고르겠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A로 이렇게 가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이런 35번 문제죠. 요거 38번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문제라 가지고 좀 변형을 했는데 전통적으로 나오는 스타일은 이런 문제였어요. 볼게요. 요 공식에다가 그대로 영업이익이 250이에요. 근데 세율이 20%, 1만에서 20%, 투하 자본이 영업용 자산이잖아요. 500. WACC를 계산해야 돼요. 근데 WACC를 안 줬어요. 대신 WACC가 보니까 자기 자본의 기회비용, 타인 자본 조달 비용, 타인 자본 조달 비용에다가 항상 중요한 건 예를 들어 세후라는 말이 없으면 얘는 다 세전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후 기준으로 하려면 20% 하고 조달 비용이 타인 자본에 대한 가중치가 60이잖아요. 60%. 자기 자본에 대한 조달 비용, 기회 비용이 16%, 자기 자본에 대한 가중치가 40%. 그러면은 WACC가 얼마가 나왔냐면 11.2%가 나와요. 그럼 요거 대신에 11.2%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전체가 EVA잖아요. 요 수식을 계산하면요, 요 값이 얼마 나오냐면 144 나와요. 이건 정확히 기억해. 144. 가끔 가다 보면요, 기출 회차 표시가 조금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 좀 양해 좀 부탁드려요. 왜냐면 뭐 저의 어떤 기억에 많이 이제 의존하면서 했기 때문에 회차가 조금 좀 매치가 좀 덜 되는 경우들이 몇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양해 좀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이제 EVA예요. 이제 계산 문제가 제일 많이 나다가 리스크 관리예요. 일반적으로 리스크 관리에서는요, 우리 8문제가 출제되는데 그 중에 평균적으로 4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주식의 바 구하는 거는 이제 거의 안 나와요. 한 2년 전쯤에는 주식의 바를 구하는 게 나왔는데, 이제 너무 쉬우니까, 뭐 채권의 바, 옵션의 바, 이렇게 나와요. 바 계산하는 거 모르잖아요. 내가 투자 금액,
내가 갖고 있는 투자 금액에다가, 그쵸? 우리가 말하는 신뢰 수준이 Z값이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그 기간을 루트 기간 써놓고, 거기다가 내가 이제 여기 이제 위험에 대한 지표죠. 이거를 이제 쓰면은 바가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요 Z값이 보통 이제 뭐 95% 신뢰 구간을 산정한다. 그럼 뭐 1.655, 99%? 제 기억에 2.56인가 그래요. 5653. 근데 보통 이제 문제에서 요 1.65나 2.56 값을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협회 시험은 뭐 난이도를 높인다고 일부러 안 지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Z값 있잖아요. 95% 기준하고 99% 기준을 좀 외우세요. 자, 보시면 채권 봐봐요. 2천억이에요. 얘네는 심플하게 나온 숫자 다 곱하면 돼요. 2천억에다가 듀레이션 시속력 2.5, 그죠? 신뢰 구간 1.6, 1.65, 거기다가 표준면차가 중요한 게 0.8%예요. 0.8%면 0.008이죠? 요 계산은 얼마냐? 66억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 주가지수는 현재 가격이 20포인트지만 원래가 얼마예요? 200포인트짜리예요. 그러니까 2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하고 하루짜리 수익률이 표준으로 3%. 얘는 주가는 옵션이잖아요. 옵션은 델타 값이 중요 변수이기 때문에 델타 값이 주어지고 신뢰 수준 1일, Z 값은 1.65잖아요. 95%. 그러니까 1.65. 이렇게 계산하시면 얘 값도 얼마 되냐? 5.94포인트 이렇게 나와요. 얘네들 이런 거 이건 이제 아주 정형화된 공식으로 나오는 거고, 얘가 조금 어려운 거죠. 약간 좀 이게 이제 우리 야구로 치면 커브 같은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바 기간을 변형하는 거예요. 기간이나 신뢰 수준을. 봐봐요. 신뢰 수준이 99%예요. 2.33이구나. 2.56이 아니라 제가 착각했어요. 2.56은 양측 검정할 때고 2.33. 하루짜리 바가 4.66이에요. 근데 신뢰 수준을 봐봐요. 이거는 1일짜리 반인데 신뢰 수준을 99에서 95%로 낮아졌어요. 그러면은 바의 값이 일반적으로 조금 커져요. 왜냐면 이게 그러면은 2.33분의 1.65만큼 수준으로 낮아졌으니까요. 거기다가 얘가 하루짜리가 아니라 4일짜리예요. 우리가 N일 바라고 했어요. 어떤 하루짜리 바가 주어지면 이걸 뭐 열흘, 뭐 100일 이런 식으로 바의 길이를 넓히는 확장할 때는요. 뭘 하냐면은 루트 N일 곱하기 1일 바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서는 N일인데 몇 일이냐? 4일이잖아. 4일. 4일에다가 1일 바니까 요 1일 바짜리, 왜냐면 주어진 문제가 1일 바니까 이걸 루트 4하면 요 2잖아요. 2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99%일 때 바가 4.66인데 얘를 95%로 이렇게 줄여주고 하루짜리를 4일로 낮춰 해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값은 6.6 정도가 나오고 근사 값으로 그래서 3번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문제를 풀다 보면 그죠? 굉장히 반복적으로 푸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문제들을 그죠? 저절로 외워지게 돼요. 그래서 어렵다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예, 그쵸? 문제를 하시면 문제는 답이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문제를 내가 풀었다 싶으면 그 문제 답은 맞았다고 봐주면 돼요.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포트폴리오예요. 자, 포트폴리오는 보통 두 자산만 나와요. 포트폴리오의 반은 이거죠. 이 공식 외우면 끝이에요. 첫 번째 자산의 제곱 바, 두 번째 자산의 제곱 2 곱하기 상관계수 첫 번째 자산 곱하기 두 번째 자산 VAR. 그렇죠? 여기 숫자 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자산의 바가 얼마예요? 5예요. 5의 제곱. 두 번째는 9예요. 9의 제곱. 상관계수가 1. 2 곱하기 상관계수 1. 첫 번째 자산 바가 5. 두 번째 자산 바가 9. 그쵸? 이렇게 계산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루트 196. 그래서 14억. 이렇게 나와요. 어렵지 않죠? 공식만 외우면 어렵지 않아요. 최근에 이렇게 한계바라고 해서, 한계바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제 마지널이라고 해서 기존의 자산의 바가 있잖아요. 이게 100이라고 쳐봐요. 근데 A라는 자산에 원래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50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 A가 기존 다른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면서 기존 포트폴리오하고 A라는 자산이 서로 다르면 분산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관계수가 1이 아니면. 그랬을 경우에 두 개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바에다가, 그쵸?
여기다가 A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회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단순 합산하면은 100이랑 50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바가 130이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100에서 30이 는 거잖아. 130으로. 이 늘어나는 30을 우리가 한개 바라고 해요. 43부 문제가 아주 전형적인 문제예요. 기존에 있는 포트폴리오에 아래 자산을 추가로 편입한대요. 그때 한개 바를 계산을 하는데 현재 포트폴리오가 100억이래요. 그러니까 A랑 B랑 수익률이 같아요. 근데 오히려 바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B보다는 A가 위험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A, B 둘 중에 그냥 기존 포트폴리오를 무시하고 그냥 A, B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B가 낫죠. 왜냐면 수익률은 같으면서 위험이 낮으니까 바가 크다는 건 위험이 크다는 거잖아요. 근데 B라는 자산이 기존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면서 전체 기존 포트폴리오를 포함한 바가 135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한 개 바가 35가 는 거예요. 근데 A는 들어오면서 30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A 자산, B 자산을 개별적으로 볼 때는 B 자산을 우리가 투자하는 게 유리하지만 한 개 바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A 자산이 B 자산보다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번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이것도 개념만 알면 쉽죠. RA, ROC인데요. 얘는 또 어디 나오냐면 뒤에 성과평가에 나오든 리스크 관리에 나오든 둘 중에 나와요. 협회 기본서 교재를 보시더라도요. RA, ROC 내용이 성과평가 부분에도 있고요. 요 리스크 관리 부분에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뭐 리스크 관리 쪽에서 나올 때도 있고 저 뒤에 그 성과평가 부분에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어디에 나오더라도 뭐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RA, ROC를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거잖아요. RA, ROC는요. 수익하고 바예요. 그러니까 바 1원당 수익이 얼마냐. 문제에서 이렇게 수익률이 주어져요. 대신 뭐라고 됐어요? 투자 금액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동일하니까 수익률 자체를 그냥 하나의 절대값으로 봐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1번은 얘는 수익률이 5에다가 바가 4. 2번은 수익률 6에다 바 5. 7번은 수익률 7에다가 바 6. 4번은 그죠? 수익률 8에다가 바 7. 계산하면 얘가 제일 커요. 1.25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건 공식만 알면 바로 되고, 여러분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게 이 부도거리잖아요. 부도거리는 뭐냐면요. 부도가 얼마큼 날 수 있느냐.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자산의 어떤 평균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산인데, 이 자산 빼기 부채의 어떤 평균값. 이게 뭐예요? 자본이죠? 부도는 언제 나요? 자본이 0보다 작으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이 자산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 자본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스윙할 거 아니에요. 그 스윙하는 게 자산의 가치로 인해서 스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거리의 어떤 정의를 그냥 바로 외우시면 자산 빼기 부채, 순자산이잖아요. 거기다가 자산의 표준편차라고 해요. 자산 가치의 표준편차. 이게 부도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부도거리가 멀면 멀수록 부도 가능성이 낮은 거죠. 우리가 보면은 6시그마라는 게 있어요. 이건 원 표준편차 갈 때마다 원 시그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만큼 확률보다 뒤로 가면 부도거리니까 이 사이에서는 우리가 부도 안 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도거리는요. 거리가 길면 길수록 부도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볼까요? 1년 후 자산 가치가 40억, 부채 16억. 공식대로 하면 40 빼기 16. 근데 자산의 표준 가치가 4예요. 24분의 4니까 부도거리는 6인 거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옛날 문제고, 부도율이 제일 낮은 거는 부도거리가 제일 큰 거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44번을 응용한 게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부도거리가 길면 길수록 부도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어려운 게 부도에 대한 표준편차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공식은 이거예요. 두 가지인데 부도로 인한 기대 손실하고요. 부도 시 예상 손실의 표준편차. 그러니까 지금 얘는 기대 손실을 물어보는 거고 어떤 기대되는 손실의 표준편차를 물어보는 거고 물어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공식도 다르죠. 기대 손실은 얼마예요? 내 투자금이에요. 투자금이 있고 거기다가 손실률이 손실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도 가능성. 그때 손실률. 그러면 이게 바로 내 손실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낼 때는 어떨 때는 회수율이라는 걸 줘요. 회수율은 뭐예요? 내가 100원 중에 회수율이 60%다. 그럼 60원을 회수하는 거예요. 손실률은요. 4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손실률을 주어지냐 회수율을 주어지냐에 따라서 그 숫자를 그대로 쓸 거냐 1 마이너스 뭐 할 거냐 이거 그때 결정하시면 돼요.
자, 부도에 노출된 금액이 50억이래요. 투자 금액이죠. 부도 확률이 10%, 가능성. 거기다가 회수율이 50%, 반밖에 못해서 한대요. 50%. 그죠? 그러면은 뚝뚝뚝 다 곱하면 얘는 얼마냐? 계산하니까 2.5죠. 만약에 회수율이 40%다 라면, 그쵸? 손실률이니까 손실률은 60%를 써야겠죠. 그럴 때는 요거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9번도 그렇게 푸시면 되겠죠. 얘는 그래서 얼마나 나오냐면 2.5억인가 이렇게 나와요. 얘는 공식을 외우세요. P하고 1-P인데 요 P라는 게 확률인데 무슨 확률이냐? 부도가 발생할 확률이에요. 거기다가 부도의 노출 금액, 그다음에 손실률. 이러면은 이제 부도가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손실이 표준편차예요. 보시면 부도율이 10%, 1-10%. 노출 금액은, 그죠? 내가 투자된 금액이죠. 100억. 그때 손실률 얼마예요? 4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한 12억 정도 이렇게 나와요. 되죠? 이런 게 아주 전형적이고요. 주식 투자 운용은 은근히 계산 문제 좀 덜 나와요. 나오면 CPPI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요. 고정 비율이죠. 얘는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지금 뭐냐면 이 고정 비율 포트폴리오라는 게 내가 어떤 투자 만기 때 꼭 이만큼의 가치는 유지해야지 라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을 유지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1년 후 보장 금액이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1년 후에 무조건 100억이라는 거를 어떤 일이 있어도 필요해. 현재 얼마가 있어요? 110억이 있어요. 그러면 요 100억을 내가 무위험 자산으로 투자한다면 무위험이자율이 5%니까 현재 가치로 얼마예요? 그래서 현재 가치로 한 95.23 이 정도 나와요. 그 얘기는 이 95.23을 연기인 지금 시점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디 투자하냐? 무위험 자산에. 그럼 얘는 만기 때 얼마가 돼요? 100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0이라는 돈이 있고 95.23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차이가 얼마냐면 대략 17.76이에요. 그 얘기는 110이라는 돈 중에 95.23이라는 돈은 무위험 자산에 이렇게 투자하면 1년 후에 100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돈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럼 남는 요 차이 14.76은 내가 위험 자산에 마음대로 투자되는 거 아니야. 14.76은 내가 잃어버려도 걔는 돈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이에요. 근데 그냥 이것만 투자할 거냐? 근데 보면 승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몇 배 더 크게 투자할 거냐? 2배니까 20? 이 얼마면 9.52? 이 정도 나와요. 요게 이제 위험 자산에 투자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3번. 봐봐요. 주식 투자 비중이 뭐예요? 주식이 뭐예요, 여기서는? 위험 자산이잖아요. 주식 투자 금액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정형화된 그런 문제고, 실제로 주식 투자 운용에서는 나올 만한 계산 문제는 이 정도가 다예요. 물론 이제 더 뒤에 가면서 뭐 협회 교재가 바뀌거나 그러면서 좀 뭐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요. 자, 이제 채권, 그쵸. 여기 이제 파생상품이에요. 아니구나. 채권이니까. 채권에서는요, 요, 이자율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이자율은요, 경제 쪽에서도 같이 겹쳐요. 그래서, 요, 선도이자율, 현물이자율, 이거 물어보는 것들이요. 경제 파트에서 물어보나, 채권 파트에서 물어보나.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잘 안 물어봐요. 그래서 어디서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 풀면서, 야, 이번에, 이자율 물어보는 거 안 나는데? 하는데, 경제 가면은 띡 이자율 물어보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채권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경제에서도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볼까요? 서로 다른 만기. 자, 순수 할인채예요. 보통 이제 할인채라고 이제 우리 투자산 운용사 시험에서는 많이 표현하는데,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순수 할인채라고 쓴 거예요. 보면은, 순수 할인채는 만기 전에는 무슨 이자를 안 줘요. 만기 때 액면가만 주는 거예요. 자, 불편 기대론에 선입한다는 가정하에 이 사람이 이게 현물이자율 여기고 1년 후에 현도이자율이잖아요. 요거 계산해봐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0S2 얘는 관계가 이거잖아요. 이 관계시 2년 동안의 현물이자율에다가 1년 현물이자율 그 다음 선도이자율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물어보는 게 지금 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요 네모 있는 거. 자, 그러면, 자, 얘가 이제 주어진 거잖아요. 0하고 1년 후에요. 그러니까 1년 후에 10,000원을 주는데, 지금 9,400원이에요. 그럼 요 9,400원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현물이자료죠. 1년 만기. 그러니까 10,000원에다가
9,400원 하면 빼기 1 하면 이게 6.39%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2년짜리 볼게요. 이 만기가 2년이에요. 똑같이 0, 1, 2년인데 얘는 저 2년 후에 만원을 주는데 현재 8,700원이에요. 그 얘기는 만원에다가 1 플러스 0 S2의 제곱을 한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원에다가 8,700원 나누면 요 금액이 뭐냐? 1 플러스 0 S2의 제곱이죠. 엄밀히 따지면. 그쵸? 그러니까 요 금액이 요 전체 값이 얼마나 나오냐면 계산해 보니까 1.1495 1.1495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 얘는 1 플러스 1 F2는 어떻게 하냐? 1 플러스 0 S2의 제곱에 1 플러스 0 S1이죠? 1.1495에다가 계산한 1.0639 이렇게 계산하면은 빼기 1까지 해주면은 선도 이자율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 계산 8.05 이 정도 나와요. 근데 조금 이제 어려운 게 81번인데요. 제가 이걸 편집하면서 81번이 2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81번은 요 2개 여기서 할게요. 매매 가격 물어보는 게 이렇게 나와요. 아이고, 매매 가격. 요거를 이제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별거 없어요. 대신 얘네들은 실제 시험 문제에서 표현이 애매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액면가가 만원이고 만기 2년이고 할인치 만기 수익률 10%로 매도했다. 이 얘기는 처음 얘를 발행할 때 만기 수익률 10%로 발행했더라. 그런 얘기예요. 즉 순수 할인치잖아요. 중간에 이자를 안 줘요. 물론 이자까지 주면 이게 더 계산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올라가려면 이자까지 주지만 난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는 이자까지 안 주는 경우도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발행할 때 얼마 발행했냐? 발행일 때 만기 수익률 10%라는 거 이게 바로 현물이자료잖아요. 1 플러스 10% 제곱으로 발행됐다는 거예요. 그 발행 가격이 얼마냐면 8264로 발행한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걸 보유하고 있다가 만기가 이제 요 시점이 된 거예요, 요 시점. 근데 만기가 얼마 남았냐? 91일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내가 이 채권을 매도하게 되면 얼마에 매도하겠냐? 뭐 이런 가치를 보라는 거죠. 즉, 이 얘기는 하면은 얘는 만기가 91일 남은, 그죠? 만원짜리, 액면가 만원을 주는 할인채잖아요. 따지고 보면 요거를 91일 동안에 이자율을 계산하면 되잖아요. 연유자율이 지금 10%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365일에 90일이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자율은 2.494%인가 그래요. 그쵸? 그러면 얼마예요? 만원에다가 1 플러스 2.494%. 이 계산하면은 계산이 되겠죠. 요 금액이 9756.6원? 뭐 이 정도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만 하면 얘도 돼요. 사실 좀 어렵긴 해요. 얘는 매매 가격은 이제 좀 어렵게 나오면 막 이자율까지 있는데 그거는 저 뭐 다나와 모의고사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듀레이션하고 볼록성. 얘네들을 나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 수식으로 말해주셔야 돼요. 요 수식. 채권의 가격 변동인 거죠. 채권 가격 변동인데 여기 있는 것까지가 우리가 말하는 듀레이션. 이 듀레이션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중에서도 수정 듀레이션. 수정 듀레이션하고 동의어가 힉스 듀레이션이에요. 그래서 힉스가 만들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누구는 수정 듀레이션, 누구는 힉스 듀레이션 그러는데 사실 뭐 힉스 듀레이션은 잘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저도 이제 투자 강의하면서 야 힉스 듀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는구나. 원래는 이게 잘 쓰는 용어는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요 채권 배울 때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수정 듀레이션으로 배우지 힉스 듀레이션으로 배우진 않아요. 근데 우리 기본서 협회 교재에는 힉스 듀레이션이라고도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들을 이렇게 안 쓰는 용어를 좀 써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에요. 원래는 시험에서 볼록성은 안 물어봤어요. 근데 39회차 시험에서 볼록성을 물어봤죠. 이것도 가지고 수험생들이 뒤통수를 맞았다라고도 저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볼록성도 원래는 이제 기본 교재에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어려워가지고 잘 안 물어본 것 뿐이었는데 이번에 물어봤어요. 또 우리가 또 뭘 이제 보여야 되냐면 듀레이션 생각하면요. 여기가 YTM 만기 수익률이고 채권 가격이라면 이거 채권 가격과 듀레이션이 볼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듀레이션이란 건 현재 주어진 만기 수익률에서 요 채권 가격의 어떤 접수매의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요 변동 있잖아. 여기서 가격이 갔어요. 그러면 사실 실제 가격은 여기까지 간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변동을 듀레이션에 의한 변동. 요거를 이게 볼록하기 때문에
볼록성에 의한 변동. 이 두 가지 변동을 전부 다 해야지 이자율이 변동할 때 채권 변동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럼 많이 올랐잖아요. 똑같은 금리가 올랐어.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 근데 덜 떨어지잖아요. 왜냐면 이게 비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금리가 오를 때 채권 가격이 많이 오르고 금리가 떨어질 때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져요. 근데 항상 중요한 건 우리가 듀레이션으로 예측한 가격은 직선이에요. 근데 실제 채권 가격은 이 곡선이다 보니까 듀레이션은 항상 실제 채권 가격보다 과소하게 추정을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수정 듀레이션이 2.5예요. 여기다 쓰면 되죠. 물론 이 수정 듀레이션은 이렇게 돼요. 우리가 맥컬리 듀레이션이라고 있는데 그 맥컬리 듀레이션에다가 요 만기 수익률로 나눠준 거 우리가 수정 듀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채권도 사실 딥하게 들어가면 어렵고 뭐 이 정도는 지금까지는 안 나왔는데 뭐 25년도에 이런 문제가 나올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협회에서 뭐 어렵게 되면 어렵게 낼 수 있으니까요. 자, 보시면 자, 일단은 이자율이 상승했어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럼 채권 가격은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힉스 듀레이션은요. 그죠? 듀레이션이 2.5잖아요. 이자율 1% 상승했으니까 마이너스 2.5%만큼 떨어져야 돼요. 듀레이션으로요. 그래서 그쵸? 이제 듀레이션으로 추정한 건 2.5% 떨어지는데 실제는 덜 떨어졌죠. 채권 가격은 2.5% 하락하며 힉스 듀레이션으로 추정한 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과소평가되어 있다. 요게 맞는 얘기죠. 자, 경상 수익률인데 경상 수익률, 뭐 현행 수익률 이렇게도 하는데 얘는요 현재 채권 가격에다가요 1년 동안 발생하는 채권 이자 이거 두 개를 더한 걸 우리가 경상 수익률이라고 해요. 얘가 얼마예요? 현재 채권 가격이 9,400원. 1년은요 이자는 액면가로 받잖아요. 600원. 요게 이제 경상 수익률인 거죠. 계산하면은 6.39. 뭐 이런 이제 듀레이션도 나오고 그다음에 기타 요거 보고 옵션을 또 많이 어려워하세요. 옵션은 이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워낙 쉬워가지고 이제 난이도를 올리려면 옵션에 어떤 가치가 있잖아요. 옵션 가치는 요 내재 가치하고 시간 가치 합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좀 덜 나올 거라고 봐요. 물론 안 나온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난이도를 올리려면 이런 이제 쉬운 문제도 좀 덜 나올 수가 있죠. 자, 행사가격이 200이고 현재 가격이 207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요 내재 가치가 7이에요. 옵션 프리미엄은 10이래요. 옵션 프리미엄이 옵션 가치랑 같은 개념이에요. 시간 가치는 3이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7, 3. 두 번째가 이항 모형이에요. 이제 이항 모형은 앞으로 또 자주 나올 것 같아요. 이항 모형은 좀 어렵기 때문에 요 난이도 조절 차원에서 나올 것 같아요. 보시면 그렇죠? 현재 주가가 100이에요. 앞으로 오르게 되면은 110이 되든가 떨어지면 그렇죠? 90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콜옵션의 행사하기 100이에요. 행사하기 100이니까 만기가 됐을 때 얘는요 10만큼 가져가요. 그죠? 90이 되면요 0이죠? 왜? 행사하기 콜옵션 100인데 현재 주가가 90이에요. 그럼 콜옵션이 행사가 안 되겠죠. 그때 위험 중립 확률을 80%로 주어줬어요. 80%. 그럼 얘는 8원이에요. 근데 이 8원이라는 거는 이게 현재고 이게 1기간 후에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하려면 무위험이자로 할인해야겠죠. 8원에다가 무위험이자율이 10%. 그러면 7점 얼마가 되겠죠? 7.27? 이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항 모형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25년도에는 여러 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항 모형으로 어렵게 내려면 충분히 또 어렵게 낼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 있으면 좀 많이 이제 당황스러우셨죠? 이런 문제도. 옵션 포지션인데 보시면 봐봐요. 주가 지수를 기초로 하는데 행사하기 100이에요. 콜과 풋을 동시에 매수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스트레들 매수 포지션이에요. 스트레들 매수 포지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행사하기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는 이런 콜옵션 하나를 매수했고 이런 풋옵션 하나를 매수했다는 거예요. 그럼 매수했으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콜옵션 프리미엄이 3. 그러니까 즉 매수자 관점에서는 스트레드를 매수하면 내가 지금 3원 나가야 돼요. 얘도 1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총 4원을 투자한 거예요. 근데 4원 투자해도 돈 벌려면 주가가 요 100원을 기준으로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져야 돼요. 얼마? 크게 오른다는 거는 4원보다 크게 104원 이상 되거나 떨어지면 96원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4번인 거죠. 37, 38에 내용이 딱 똑같은데 뭘 나왔냐?
328에는 어렵게 나온다고. 그죠? 이거를 매도 포지션으로 놓은 거예요. 봐봐요. 매수는 이렇게 되는데, 매도는 엎어진 거잖아요. 매도한 애들은, 여기도 보면 똑같이 행상하기 100이에요. 주가가 쬐끔쬐끔 움직일 때 단 돈 버는 거예요. 매도했으니까 내가 옵션을 발행하면서 내가 돈 받은 거잖아요. 풋옵션 한 개 5원, 풋옵션 한 개 3원. 그러니까 내가 얼마 받은 거예요. 매도자는. 8원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에서 8원 떨어지거나 100에서 8원 오르면 그때부터 내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108원이거나 92원. 그러니까 주가가 92에서 108원 사이 되면 그나마 난 이득이고 92원부터 더 떨어지거나 108원부터 더 오르거나 그럼 난 손실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익이 발생하는 거. 요 투자자가 누구예요, 지금? 옵션을 매도 포지션을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익 날려면 주가가 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92에서 108. 92, 108.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말장난 같지만 그냥 단수 남기하면 풀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하시고 푸시면 굉장히 손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죠. 자, 선물 환율도 나오면요. 원래 이 공식이에요. 근데 이 공식은 1 플러스 국내 이자율, 1 플러스 해외 이자율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제 협회 교재에서 이게 힘드니까 S0에다가요. 1 플러스 RD 마이너스 RF 365일 T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1번으로 계산하나 2번으로 계산하나요? 그 값이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그 보기 지문들이 1번식으로 계산하든 2번식으로 계산하든 어떤 정답을 다를 정도로 큰 차이가 안 나게 보기가 나와요. 그래서 1번이든 2번이든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보시면 1년 만기, 그죠? 4%, 8%. 어렵게 나오면 이제 1년 만기가 안 주겠죠. 뭐 90일 만기 하면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자, 현물이자율이 지금 1,000원이에요. 근데 요 2번을 좀 더 추천하긴 해요. 외우실 때는. 자, 보시면 얘가 이렇게 해볼까요? 2번으로 현물이 1,000원. 그렇죠? 선도이자를 계산했을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8%예요. 1 더하기 8%. 미국은 4%예요. 곱하기 1분의 1. 365, 1분의 365이잖아요. 얘는 쉽게 하면은 100 곱하기 1 플러스 4%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40원. 대략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또 이 부분이 어렵죠. 이제 내부 수익률 계산하는데 90번 같은 거는 좀 쉬운데 88번이나 89번은 어려워요. 우리 한번 보죠. 90번은 이제 볼까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더 이상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이제 펀드 매니저의 성과평가는 기하 수익률로 한다. 기하 평균으로. 투자자는 내부 수익률로 한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투자자의 성과를 평가하는 수익률. 기계적으로 이렇게 암기하셨는데 이제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온다니까요. 기계적으로 암기해도 계산 문제로 나오면 못 풀죠. 연습해야지 푸니까. 자, 보시면 이렇게 되죠. 100만 원이 있어요. 1년 동안 145%. 그러니까 100만 원이 145% 수익 나면 얼마 돼요? 145만 원이 아니라 245만 원이 되겠죠. 245만 원이 1년 동안 얼마가 해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가 되면 245만 원이 얼마가 돼요? 196원이죠? 196만 원이 된 거잖아요.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를 계산할 때 아예 100으로 시작해서 얘는 196이 됐잖아요. 총 기간이 2년 빼기 1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얘가 40% 이렇게 나와요. 어려운 게 이제 88번 같은 거죠. 얘네들은 어떻게 계산하나 볼까요? 아이고, 얘네들은 자 보시면 얘네들이 어려운데 자 볼게요. 얘도 보시면 1월 1일 그 다음에 1월 1일 그 다음에 말일. 그러니까 2년 동안 투자하는 거예요. 처음 1월 1일 날 내가 만주를 얼마 주고 샀냐? 10,000원이에요. 그럼 얼마 투자한 거예요? 만주 10,000원이니까. 1억 원 돈 나간 거예요. 1억 돈 나갔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월 1일 날 주가가 8,000원에 구입했대요. 그럼 내가 산 만주는 얼마겠어요? 8,000원이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만주가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8,000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추가로 만주를 8,000원 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총 1.6억이 되겠죠.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그렇지만 원래 1억 기준으로 한다면 얘가 0.8억이 된 거는 맞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그러니까 1억 기준으로 한다면 중간에 0.8억. 그렇지만 전체 총액 기준으로 한다면 내가 1월 1일에 한 번 더 8천만 원 더 투자한 거잖아요. 1.6억.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월 1일 전부 10,000원에 매도했대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2만 주를 10,000원에 매도한 거잖아요. 그럼 얼마 버는 거예요? 2억이죠. 그러니까 나는 IR로 계산하면 1억이 지금 나간 거예요. 시점상 볼까요? 0기 시점, 1기 시점, 2기 시점이에요.
요때 얼마 나갔어요? 내 돈 1억 나갔죠. 요때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0.8억 나갔죠. 요때 얼마 들어왔어요? 내가 팔았으니까 나한테 돈 2억 들어왔잖아요. IRR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에다가 1 플러스 얘 0%. 왜냐면 현재 가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0.8에다가 1 플러스 IRR. 플러스 2억이 돈 들어왔잖아요. 1 플러스 IRR의 제곱은 0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보면 내가 전체 투자한 금액이 얼마예요? 1.6억이에요. 근데 2억 됐잖아요.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이죠. 투자자 입장에서의 수익률은 최소 0보다 커요. 맞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요. 계산기가 어렵지만 해보면 한 7% 나와요. 근데 굳이 요거 7%를 모른다 할지라도 요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쌀집 계산기로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지만 요 문제 충분히 접근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7%라는 숫자가 계산이 안 되더라도 아, 내부 수익률은 0보다 크구나 라는 걸 알아요. 기업평균 수익률은 1억이 0.8억이에요. 그럼 요때 수익이 얼마예요? 20% 마이너스 20%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1.6억이 2억이 됐어요. 요때 수익률이 25%예요. 기업평균은 1 마이너스 20%, 1 플러스 25%, 전체 2분의 1승 빼기 1 하면은 연평균 수익이 나오잖아요. 얼마 나오냐? 0% 나와요. 그러니까 기업평균 수익률보다는 내부 수익률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걸 찾으셔야 되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기업평균 수익률보다 높다. 2번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요 88번 문제도 그런 문제예요. 그렇죠? 이건 이제 이해만 하시면 바로 풀리는 문제고. 자, 이거 우리 보시면 여기 그쵸 보시면 요 금리 계산하는 거 요런 문제들이 경제학에 나오는데 얘 93번 볼게요. 얘 계산할 때요. 여기 이제 시간 절약하는 게 또 이거 있어요. 2년 만기가 3.5잖아요. 2년 만기는 1년 동안의 현물이자율 3%, 그다음에 1년 이후에 선도이자율 있잖아요. 지금 얘네는 이 기대 현물이자율이 얼마인가?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얘는 이 평균이에요, 평균. 3 더하기 1F2니까 나누기 2 하면 평균이 3.5가 되는 거죠. 이러면 약식으로 1F2는 계산하면은, 그죠? 플러스 3은 7, 1F2는 4%. 약식으로 계속 이렇게 계산하셔도, 보기상의 그 편차가 되게 작기 때문에, 보기의 어떤, 그 보기별로 간격이 이렇게 지금 약식으로 계산한 편차 간격보다 더 크게 일반적으로 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식으로 계산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자, 경제에 보시면 이런 것도 이제 좀 자주 나오죠. 경제학은 뭐 좀 나오는 게 BSI 있잖아요. BSI 지수 계산해라. 이게 좀 이제 자주 나오는 편이고, 실업률 계산하는 것도 은근히 나와요. 경제 참여율 볼게요. 그럼 세상에 몇 명이 있냐? 취업한 사람이 15명, 실업자가 5명, 그러니까 비경제 5명. 이 세상에는 25명이 있어요. 이 중에서 취업자, 실업자, 이 사람은 경제활동 인구라고 봐요. 그렇죠? 경제활동 가능 인구. 그러니까 경제적 활동 참여율을 계산할 때는 요 2명을 더하면 2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참여율이 80%예요. 실업률은 이 전체 요 20명 중에 몇 명이 실업자냐? 5명이 실업자예요. 그죠? 20명 중에 5명은 25%죠? 80, 25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화폐 유통속도는 화폐 수량 방정식이라고 MV는 P와 있잖아요. 요 공식이에요. 그럼 M은 뭐냐? 통화량 1000. 지금 원하는 거는 V를 계산하래요. 이 PY가 뭐냐면 명목 GDP예요. 그냥 Y는 실질 GDP. 여기 보면 명목 GDP 주어졌잖아요. 2000. V는 2000 나누기 1000. 2.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분산투자 기법인데 베타 계산하게 나오죠. CAPM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요. 어떤 자산이 있으면 무위험자산 플러스 베타,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 빼기 RF.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죠. 무, 배, 시, 무. 무배시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본인이 편하시면 그렇게 외우셔도 돼요. 이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웃겠어요. 그렇죠? 내가 편해가지고 내가 외우면 되니까. 자, 보시면 A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10%래요. 이거 수식만 하면 되는 거죠. 무위험이자율 4%. 베타가 얼마인지 1 주어졌어. 1. 얘를 우리 전체를 뭐라고 하냐?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RP라고 할게요. 곱하기 RP예요. 그러면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 RP는 6%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B 자산 본다면 B 자산의 지금 기대 수익률 6%래요. 6%는 무위험이자율이 4%예요. B 자산에 베타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 프리미엄 있을 거 아니에요. 대입하면은 6%는 4에다가 6이니까 6베타. 그러면 6베타 B는 넘어가면 2. 그죠? 베타 B는 2분의 6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계산하죠.
이거 공식만 알면은 바로 해결되는 문제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워요. A펀드 포트폴리오인데 사실은 이거예요. 세상에는 마켓펀드가 있고 마켓 포트폴리오가 있고 무위험자산이 있어요. 그럼 요 두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가 얼마냐? 그럴 경우 이렇게 해요. 그거는요, W 곱하기 시그마 M이라고 해요. 즉 뭐냐면 무위험자산은 표준편차가 0이에요. 그러니까 무위험자산의 표준편차는 고려하지 않고 위험자산에 대한 표준편차예요. 이 96권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회계사 강의도 하는데 회계사 1차 시험에 좀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자, 그래서 계산한다면 여기서는 A펀드가 위험펀드예요. A펀드의 표준편차가 4%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A펀드라는 거는 A펀드하고 무위험자산이 지금 갖고 있는 펀드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말로는 A펀드의 포트폴리오 위험이니까 A펀드에 30% 투자하고 무위험자산에 70% 투자한 이 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가 얼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위험자산에 얼마 투자했어요? 30%. 그 위험자산이 A펀드예요. A펀드의 표준편차가 4%예요. 더하면 1.2%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MVP는 단골 그죠? 그래서 MVP가 나오면 고맙다라고 해야 되는데 MVP는 여러분들이 나왔다고 막 덤비시면 틀려요. 왜 틀리는 볼게요. MVP는 어떤 투자 비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A라는 계산하면 이제 공식 외울게요. 시그마 A 제곱 플러스 시그마 B 제곱 플러스 2 시그마 AB 시그마 B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시그마 AB. 야,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맞을 거라고 봐요. 자, 상관계수가 0이에요. 0이니까 공분사는 0이죠? 0 됐어요. 자, 시그마 A는 0.3이래요. 근데 0.3의 제곱이죠. B는 0.4라고 주었어요. 제곱이고 여기다가 0.4의 제곱이에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은 0.64가 나와요. 그럼 0.64 보고 여기 64% 있네? 틀리면 틀려요. 지금 우리가 계산한 0.64는 뭐예요? A자산의 투자 비율이에요. 지금 뭐예요? 문제가 B자산의 투자 비율이에요. A자산과 B자산의 투자 비율은 합이죠. A자산은 지금 64%예요. B자산이 있으니까 B자산에 대한 투자 비율은 36%가 되는 거죠. 36%인 거죠. 이거 풀으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답 64 아니에요? 64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A를 물어본 게 아니라 B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유형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하셔도 웬만한 투자사 운용사에 뭐 20문제가 계산 문제 나왔다. 한 15문제 이상은 충분히 맞추실 거라고 봐요. 계산 문제를 포기하시면 안 되고 투자사 운용사 고시내 다 나와. 진짜 다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강의 지금 90%인가 할인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치킨보다 싸요. 한번 강의 수강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